이제 을해를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을해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을해에 대해서 살짝 한번 좀 봤어요. 그렇죠? 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텐데, 을해 일주,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사주팔자 일주를 보시면서 내가 지지에 일단은 자수가 놓여 있다, 해수가 놓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딱 바로 아셔야 돼. 내심으로다가 수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수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정은 밝고 얼굴은 예뻐 보여도 돌아서면 수심이 많은 사람의 종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실제 말이죠. 이렇게 무슨 목화 톰수 오행을 놓고선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간목부터 병화부터 그다음 무토부터 경금 그다음 임수가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 해수는 전부 다 을정에 말이죠. 그다음에 기토에 신금에 개수가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될 거예요. 어느 정도든 어떤 자수든 해수든 놓는 것은 저렇게 10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가 됐든 병자가 됐든 무자가 됐든 경제 임자가 되었든 전부 다 얼굴은 밝아 보여야 돼요. 전부 다 한 가지씩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을해가 됐든 정해가 됐든 기해가 됐든 신해가 됐든 이렇게 개해가 됐든 이 사람들 역시도 전부 다 아픔을 보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지가 이렇게 자수가 되었든 해수가 되었든 수를 깔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수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수심이 많고 그 다음에 비밀이 좀 많은 사람들이구나, 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을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좀 자형을 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위에 꽃이 핀 형국이죠. 그렇죠? 물 위에 꽃이 피었으면 뭐예요? 그렇지, 뭐 연꽃이지. 연꽃을 우리가 수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수련이라고 굳이 한문을 쓰면 이렇게 갖다 씁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수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꽃을 정도 놓고 수련을 놓으면은 일단은 고고하고 청초롭답니다. 그래서 을해일주들은요, 여러분 연꽃이 어떻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이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아주 싱싱하게 보여. 물을 딱 대면 어때? 물이 또르륵 굴러가지. 연꽃은 이상해요. 물에 사는데 물이 묻든 거야, 안 묻든 거야? 안 묻어. 이상하죠?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막 쳐. 응? 파도를 움직이는 건 뭔지 아세요? 바람이에요. 파도는 보이지만 바람은 보이던가요? 안 보여. 이게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자라고. 근데 이 물 속에서 하는 연꽃은 물이 묻어야 되잖아. 물이 안 묻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산단 말. 그렇듯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을해일주는 어떨까요? 벌써 피부가 좋아. 피부가 좋다고요? 피부가 좋아. 생기 발랄해. 일단 을해일주를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답니다. 이렇다니까. 그래서 을해일주는요, 생기가 발랄하고요. 그런데 생기 발랄하면 뭐해? 돌아서면 어떻다고? 자수를 낳고 해수를 낳았기 때문에 어때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많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청순하고 고고하고 막 이렇게 가련 청순한 형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 이제 을해일주 되면은요, 미인들도 많지만 되게 다이어트형 체질이 있죠. 날씬한 체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수련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을목도 똥똥한 을목도 있어요. 뚱뚱한 을목도 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을해일주들은 일단 하여튼 이뻐.
뭐 개콘 뭐 이렇게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뻐요.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고 피부가 좋더라. 물론 신금 경금의 사람들은 피부가 좋은 경우가 도세 주옥하기 때문에 많아요. 기본적으로 많지만은 이렇게 그 외 나머지 어떤 일주들 중에서는 특히 저렇게 을의 일주들 되면은 아주 미인들 청순 그 뭐랄까 청순 가련한 어떤 그런 미인형들이 있죠. 여성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요. 보시면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의 형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하게 보시면은 물에 떠 있는 꽃이기도 하지만 물에 떠 있는 이렇게 한 조각의 이력 편주의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의 형상상 물에 떠 있는 어떤 이러한 하나의 형상이에요. 형상인데 나뭇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물속에 떠 있어서 자라는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평초라 그래. 부평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평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평초 일생 인생이 되기 쉽더라. 그러니까 을해일주는 한 곳에 거주하고 직주를 한 곳에 정착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참 많이 돌아다니는 일주예요. 일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주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불안정해. 근데 어디를 향하고 돌아다닐까? 주로 외국이더라. 5대양 6대주와 인연 맺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을의 일주를 놓은 사람들 보세요. 아주 생기발랄하고 미인도 많지만 주로 그분들이 친정과 멀리 떨어진 곳하고 원처 인연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부평초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찍 외국과 인연을 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인신사해라고 제가 누누이 다시 말씀드려요. 인신사해 중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국과 관련된다고요?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신금은 북중미예요. 그 다음에 사화는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든가 해수는 어디예요? 동남아시아와 관련이 깊더라.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해일주가 해외와 업상하고 해외와 부평초식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중국도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이쪽과 말레이시아 이쪽과 인연하기가 굉장히 쉽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12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12성은 해수가 12성이 뭔지 아시는 분? 해수. 응? 해수는 좀 해수지요, 그렇죠? 해수는 해수야. 뭐예요? 수는 목숨수를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천수를 논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수를 놓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천순이, 해순이, 막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술토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그리면은 여기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레를 가지고선 천라지방이라고는 하지만 요 두 개의 영역을 하나는 수레성이요 하나는 해수성이지만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천문을 낳았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천의 하늘에 문을 낳았어. 왜? 자수로 가는. 이 자수는 뭐였어요? 요게 지금 그래요. 양의 문으로 가잖아 지금. 그렇죠? 양의 문으로 가는 운기가 바뀌는 그러한 요 해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수에서는 무조건 해수는 육음이 자리하고 있어. 육음이. 이해가 되셨죠? 육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육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마지막 자수의 일양시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수에. 그러니까 변화의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 해수를 낳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뜻한다고요? 자평명제 다시 가보시자고요. 새로운 일양이 시작되는 이러한 변화의 구간에 와 있으니까 수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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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하지 말아라, 창업하지. 이게 아주 기본이야. 근데 의뢰일주 되면은 수송이 되나요? 잘 안 돼. 사생의 역마를 놓고 부평초를 낳기 때문에 일단 일을 벌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의뢰일주들이 잘 안 돼. 이게 결과가 왜 이렇게 전부 다 잘 물에 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니까 해수에 천문을 낳았죠. 해수에 천문을 낳았으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영감과 직감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 이렇게 영감, 직감이 뛰어나서 의뢰일주들은 꿈이 잘 맞는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감이 좋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천문의 해수를 낳았으면은 여러분 딱 무조건 동그라미를 떠올리셔야 돼요. 시계를 여기에 딱 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문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양문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니까 이 사람들은 영감과 직감이 뛰어난데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보시자고. 요 12운성의 포태로 보니까 지금 인성이죠, 그렇죠? 물론 사지에 놓여 있지만은 인성 자체는 임수가 뭘로 들어와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좌법에 보니까 걸록에 들어와 있죠? 록에 들어와 있죠? 그렇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산은 아까 제가 눈을 얘기했어. 생각의 영역, 관념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 걸록은 생각이 반듯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록좌가 사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수 천문이 록좌 사궁에 놓여 있으니까 생각이 깊고 그리고 생각이 건전하고 바른 유형에 속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학문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뭐가 들어있다고? 종교 신앙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영감과 직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자고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눈이 말씀드리지만 사고의 진술 충미를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계와 과숙을 놓거나 그렇죠. 묘를 놓으니까 인묘의 현상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월화천만 월살, 화계살, 천살, 반한살 이런 월화천만의 구조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교 신앙명의 경우가 많더라 그랬어요. 특히 여명의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육식갑자 중에서 이렇게 사고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신사라든가 신해라든가 이렇게 정해라든가 요런 사람들 그러면서 을해라든가 요런 사람들 경우가 어떻다고요? 대단히 뛰어나요.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술인 가운데요 이렇게 을해, 정해, 신해, 신사가 많은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역술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근데 일지를 보니까 내가 전부 다 이래 고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관심은 있다 없다 이렇게 역하게 있어. 이런데 프로페셔널까 아닐까 그건 별개의 문제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 책 저 책 보면 3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난 이 학원 저 학원 몇 년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주 프로페셔널해요. 배워도. 그래. 그래서 잘하는 영역들에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의뢰 정도 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해수를 놓게 되면 술해를 놓으면은요 잘하는 영역들이에요.
천수를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수의 천문이기 때문에 영감직간별로 종교 신앙명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또 종교를 여기다 좀 적습니다. 아까는 제가 인신사회가 움직이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엔 종교를 제가 설명할게요. 종교를 놨는데, 종교는 이렇게 인신사회도 영역이지만 모카토금수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카토금수예요. 이건 일간입니다. 일간에 목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유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화를 놓게 되면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토를 놓게 되면 불교와 관련해서, 금을 놓게 되면 천주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를 놓게 되면 어떤 도교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을 놨으니까 동양적 측면에서 유교를 많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일주가 되면 여러분 아주 신기해. 아주 신기해. 어디가 맞냐면은 이 사람은 금의 영역이 아닌데도 천주교가 의외로 많아. 응? 을의 일주를 보시면은요. 그게 천주교가 유교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태생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을의 일주들은 종교 신앙명으로서 영감직금때에서 이렇게 천주교와 관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요, 을의 일주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찍 유학을 시키거나 일찍 집 떠나서 공부를 시키거나, 또 아니면은 종교도 천주교 또한 동양적 유교라든가 여기와 관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의 일주들은 어떻다고요? 이러한 활인의 공부를 대단히 좋아해.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천문과 수레를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인성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록좌에 놓여 있잖아요. 공부하기를 무지무지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 저 선생 다 공부하는데 아주 올곧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처럼 정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이 사람은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죠. 인성이 전부 다 록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배우면은 배운 대로, 근데 병지에 났잖아. 병지는 역마라 그랬죠? 12신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움에 가난한 역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데 록왕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 목표가 달성되면 어떻다고요? 옮겨. 반드시 스승을 바꿔. 근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인성이 록에 들어와 있고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는 전혀 틀려. 그러니까 을해가 들어오면은 평생 인연이 되겠구나 알지만, 정묘가 오면은 한 파스가 끝나면은 바꾸겠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없이 보따리 사겠구나. 아셨죠?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 대인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셔야 돼. 알았죠? 선생님 대신은 안 하고 사로 들어와 있으니까 제자리를 지켜. 제자리를 지켜. 여기 병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역마가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묘하고 을해하고 여러분이 인연이 된다고 한다면, 정묘는 그래서 어떤 순간 친구 관계를 맺어도 그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은 되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끝나면은 미련 없이 떠나는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갈 거를 예상을 해 두셔야 돼. 님은 갔습니다 하고 슬퍼하시면 안 돼. 아셨죠? 그래요. 이제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을해 일주 되면은요, 그리고 이 을목이 되잖아요. 이게 중에서 목과 토 중에서 이렇게 목의 영역 중에서 이렇게 을목이 되잖아요. 을목의 일간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여기 을목 일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을목 일간은 신체 구조가 슬림해요. 대체적으로 날씬한 구조가 많아요. 작아요? 그렇습니다. 짝짝막해요? 그렇습니다. 남녀간에. 근데 날씬한 구조가 많아요. 그게 왠지를 알겠죠? 을목을 낳았기 때문에, 을목의 잡초를 낳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데,
을의 일주 정도 되면은 특히 아주 생기가 많고 피부가 좋고요. 그러면서도 을목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다이어트형의 슬림형의 왜소합니다. 하여튼 체구가요. 대체적으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똥하고 뚱뚱하고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을류일주야 이렇게. 을류일주라고 한다면 관성이 편관칠살이 너무 강하게 쳐버리죠. 그 다음에 행운에서 들어온다. 이 을류일주의 여명은 대체적으로 팔자가 공gon한데 생사여타를 다루는 남편, 본인이 생사여타를 다루는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자가 아주 확 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가 을류다 그래 되면 아주 자기 업상대체가 안 되면 팔자가 아주 진짜로 진짜 피곤해. 그래서 남명이든 여명이든 어쨌든 을목일주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뾰족해 아주 가늘어. 대체로 신체 구조가 슬림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을의 일주 정도 되면 인성이 왕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배움 자체를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 학문 이쪽에 아주 독창성이 뛰어나. 그러면서 영감과 직감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떤 이렇게 활인이라든가 역술, 그 다음 멘토링, 그 다음 어떤 카운셀링 이쪽에 굉장히 하여튼 아주 대단한 어떤 자기 어떤 발견의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일단 을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명통해로 가서 자의 형성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을목이 삼명통해에서 얘기하는 자의 형상이 뭐든가요? 보니까 을목은 을목위 풍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죠? 풍 그래서 바람을 논다 그랬어요. 바람이니까 무슨 바람이에요? 바다의 바람이니까 해풍이잖아. 그렇죠? 바닷바람을 놨어. 이렇게 해풍을 놨다고요. 그래서 바닷바람을 놓은 상황에서 을해는 더불어서 부평초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역마의 기질이 대단하더라. 그 대단한데 우리가 또 하나 천간동물에 뭐가 있던가요? 혹시 을목이 천간동물에 아시는 분? 이걸 낳았어. 삭을 낳았어. 그렇죠? 삭을 낳기 때문에 아주 특히 산과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혼자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을목을 낳았다고 한다면 바람이지만 삭을 낳기 때문에 천간의 기토와 더불어서 을목은 우리가 역마라고 얘기합니다. 역마의 기운이 대단해. 그래서 을의 일주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주 어떤 것에 다소곳하게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 뻔질나게 돌아다녀 하여튼. 그러니까 일지에 정인을 깔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본인의 입장에서 뭐든지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마침 상관을 놓은 거하고 똑같아. 상관은 오지랖이지만 상관의 특징은 호기심이잖아요. 을해가 마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역마와 삭을 동시에 놓은 사람들이라 한 곳에 진득히 붙잡아둘 수 없는 그런 유형이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기지와 해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을의 일주들은 여러분 딱 보면 밝아. 아까 연꽃을 그려놨잖아요. 사람이 어때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 생기가 도는 사람, 우리가 꽃을 보든 사람을 보면 내가 받는 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좋아요. 을해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 생기발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재치, 해악, 기회 이런 것이 대단히 발달해 있는 사람, 연꽃 수련을 낳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항상 생기발랄하면서 웃음의 꽃에 그러니까 엔돌핀 바이러스를 항상 주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을의 일주야. 자,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다고요? 본인은 해수자수를 낳았으니까 수심이 그렇게 그래서 슬픈 유형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들은 굉장히 명랑하고 좋은데 자기가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있지 못해 항상 친구를 갈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을의 일주들은
홀로 살기가 힘들어. 여자애는. 홀로 살기가 힘들어. 홀로 살 정도면은 지지의 진술충미는 깔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은 나는 아예 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의뢰 정도 되면 절대 혼자 못 살아. 그게 그래. 왜? 그 다음에 이 자수 해수를 놓은 사람들이 혼자 못 살아요, 대체적으로. 홀로 되지만 외롭기 때문에 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짝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셨겠죠? 그래요. 그래서 자수 해수를 놓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유, 난 이것저것 다 싫어, 혼자 살아야지. 그러면 립 서비스인 거야. 입으로만 그러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상대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이성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기 외로움을 달래줄 파트너를 항상 찾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혹시 내가 어떤 뭐 친구를 하나가 좀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해수나 자수를 놓은 사람 옆에 가서 한번 수작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쉬워, 의외로. 근데 이 토를 놓은 사람하고 틀려요. 이거 이런 걸 또 가르쳐 드렸으니 이거 참 또 써먹으셔야 돼, 이제 여러분은.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12운송에 이제 포테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 이제 한번 포테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해수는 보니까 지장간에 무토가 있고 해무, 갑, 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12운성 자체가 을에는 살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요? 살을 놨는데 이렇게 사궁사지에 들어와 있는 을의 일주가 제일 먼저 보니까 정제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뭐라고 들어와 있나요? 무토가 해수를 보게 되면은 진짜로 무해 절로 들어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절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시자고. 재성이 절로 들어와 있어.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처덕이 있나요, 없나요? 처덕을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재성이 절대로 들어오는 사람 치고 처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 아까 우리는 갑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갑신의 절이 있었어, 하나는. 근데 하나는 이번에는 경인을 이렇게 놓고 보자고. 이것도 절이잖아요. 하나는 관성이고 하나는 정제, 어쨌든 뭐 재성입니다만 여기 남명이라고 보자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절로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불미해. 그래서 썩 아름답지가 않다고. 배우자 궁 자체가 절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좌법 지장간, 일지 지장간에 이렇게 재성을 절로 놔도 양태는 똑같아. 그래서 을의 일주는 대체적으로 미인과 사상이 반듯한 여명과 결혼은 해요. 근데 부인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사상이 건전하다고 해서 나만을 사랑할 것인가, 열심히 부부가 깨가 쏟아지는 부부, 그것도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을해 일주들은 이렇게, 이것이 뭐 여명이라고 보더라도 남명이라고 보더라도 정제가 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시자고요. 여러분, 재성이 절로 들어가 있다가 하면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자영업 중 어느 올까요? 직장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부평조처럼 떠돌아다니까 직주 이동이 심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 손을 다 대니까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을의 일주처럼 말이죠. 육식갑다 중에서 자기 집을 못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자기 집을 못 갖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을의 일주예요. 그래서 을의 일주는 대체적으로 평생을 남의 집을 전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을의 일주쯤 되면은 일찍부터 자기 집을 반듯하게 구할 수 있도록 딱 노력하셔야 돼. 재산, 집 하나를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을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제 이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절로 들어와 있지만 자의 형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이것이 지금 해수가 돼지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숲속에 놓여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밥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는 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돼지는 그래요. 돼지는 인간이 밥을 줌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 뭐 개도 가서 뭐도 잡아먹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돼지는 반드시 밥을 줘야 돼. 근데 이 돼지가 산에 있다고 보니까 뭐 멧돼지 얘기는 아닙니다. 집돼지 이렇게 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바빠요. 산속에서 먹이 찾으려고. 그래서 돼지가 풀 속에 노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일득삼실의 운이다. 일득삼실이고 노다가 공소한다 그래. 다시 얘기해서 일득삼실은 하나를 얻어서 세 개를 쓰는 형국이고 삼실이니까요. 세 개를 잃어버리는 거고 노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노력은 많은데 비해서 그 공은 어떻다고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례일주는 이렇게 재성이 절지로 들어온 데다가 게다가 돼지가 풀속을 헤매는 그런 자의 형상을 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칫해서는 일득삼실의 노도 공사가 되기 쉬운 공소가 되기 쉬우니까 일찍부터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명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일찍 자녀를 둔 부모가 이걸 좀 배우셔야 돼. 아주 그러면 학생들의 진로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대단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네요. 저들이 이제 그 어떤 그런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런 재능과 적성 관련해서 그 가드너의 어떤 그런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선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이제 적성 검사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합니다만 굉장히 하여튼 유용할 거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적성 검사 MBTI가 결국 주역을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1920년도 동양권에서 미국 사람에게 뺏겨버리는 거지. MBTI는 힙성이에요. 힙성으로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야 미제는 좋아 그러잖아. 사실은 그 겉포장만 해야지 껍데기는 다 힙성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제가 어떤 이런 형국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남명의 입장에서 부인의 동태를 이렇게 보니까 정제를 놨으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남명은 처덕은 없고 그 다음에 부친의 동태 같은 경우도 어떻든가요? 부친의 동태도 보니까 썩 그렇게 유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무정한 관계로 이렇게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렇게 의뢰 정도 되면은 부인을 가지고 똑똑한 부인을 뒀는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무정하기는 아주 뭐 매 한 가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12신사를 배우질 않았어요. 12신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절, 우리가 여기서 12운성에서 얘기하는 이 12운성에서 얘기한 절이라고 하는 거, 절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다르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겁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렇게 쭉 순서로 가요. 근데 그 의미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절을 놓는다는 건 겁살을 놓는다는 거거든요. 내 일지에 내 일지 이렇게 재성이 겁살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겁살이 이렇게 재성이 겁살 재살로 놓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들어오면 찬소리가 말도 못해져. 그러면 의뢰일주의 남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소리가 많아. 응? 그래서 나는 잔소리 대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사주에 이렇게 돼 있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진이 하나 떡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진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신살로 보면 뭐예요? 진해 나와 있으니까 원진귀문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귀라고 이렇게 원기가 있어요. 그렇죠? 원진귀문이니까 만약에 원인귀문이면서 의뢰를 놓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소리는 물론이거니와 빙의 현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빙의 현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저희 일단 병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심리적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원기가 좀 잔술도 심하고 굉장히 폭군적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떨까요?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기억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2신설에서 얘기하는 겁살재살이 이렇게 절퇴의 재성에 놓여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잔소리가 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럼 확정지어도 돼, 여러분. 확정지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무오를 놓은 사람이, 이 사람의 재성은 뭘로 들어와 있나요? 수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수라고 하는 것은 이모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기 인종을 했을 때 여기가 태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재살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재살, 겁살 내진 재살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잔술일 있다 없다? 있다. 남편의 무오일주다 남명이 그러면은 마누라 달달 볶겠구나. 기본적으로 틀림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되게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일지의 태를 놓게 되면, 겁살 재살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강하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큼 안에서는 무정하니까 이혼하기 십상해요. 자, 이제 그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을목의 겁재가 이렇게 겁재입니다만 뭐 하여튼 뭐 이걸 어떤 뭐 비견이죠. 이렇게 간목이 해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장생에 놓이죠. 장생에 놓이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 관계가 어떻든가요? 형제가 출세하거나 대체적으로 형제가 자립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비겁이 장생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어떨까요? 대단히 강해요. 대단히 강해서 내가 정제가 절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사업하려고 해. 그래서 을의일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사업하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결과가 사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퇴를 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꽝입니다. 그래서 을의일주 여러분, 사업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자영업을 하기 전보다는 직장 생활을 잘 선택해서 하는데, 직장도 이왕이면 저기 부평초를 놨으니까 뭐 외국과 관련한, 그렇죠? 그런 뭐 무역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과 관련한 어떤 공직이라든가, 그 다음 인성이 로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잖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일찍부터 어떻게 해요? 뭐 외무고시 같은 거 보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아니면 인류 대기업 취직을 해서 해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지사라든가 이쪽에서 근무하시면 되잖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을의일주는 공부로 승부를 내야지 사업으로 승부를 내면은 굉장히 팔자가 다단합니다. 아주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특히 개운법이 이게 바로 이 점을 굉장히 하여튼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을의일주를 놓게 되면은요, 부평초 인생이 되기 쉽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해외와 인연하거나,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해서 그 배우자를 만날 확률 거의, 그 다음에 집값 멀리 떨어진 곳,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나의 재성이 해수에 저렇게 부평초에 놓여 있으면은 틀림없이 외국과 인연하지만 배우자도 대체적으로는 그곳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보시냐면은, 두 번째는 뭘로 볼까요? 보니까 겁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인성이 나와 있더라. 인성인데 정인의 동태예요. 그렇죠? 정인의 동태가 보니까 뭘로 나와 있냐면은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은 걸록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록자의 사궁, 이해가 되셨나요? 록자 사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사라고 하는 것, 죽음. 사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색, 금수, 수의 영역이 있죠. 그러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라는 걸 아셨어.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아이디어가 대단한 사람일 것 같다. 그렇죠. 왜? 지혜의 영역이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의 인성이 걸록이면은 이 사람의 사상은 공부와 관련해서, 향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발군의 실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지가 말도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꾀돌이야. 꾀돌이.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묘기 백출할 만큼 말이죠. 아주 또 그리고 인성이 로강에 살아 들어와 있으니까 대단히 이런 사람들은 술사의 기질도 대단하죠. 꿈, 영감, 직감, 육감 이런 것이 대단히 잘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인성록왕의 사궁에 놓이면은 대체적으로 기획력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든가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모사라든가 어떤 책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단히 하여튼 많은 어떤 노하우를 갖는데 우리가 의뢰일주 되면 제갈공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